안녕하십니까. 안경영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 톡톡.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마트 제조 핵심 추진단 안광현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스마트 팩토리 톡톡 안광현입니다. 저는 스마트 제조 핵심 추진 단장으로 있고요. 오늘 뭐 대표님 약간 얼굴이 달달하신데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네. 단장님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좀 설명을 한번 하실 계획이십니까? 오늘은 그 어려운 주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지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아들 녀석이 요거 같이 보자 살짝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너무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해는 안 되지만 거의 졸면서 봤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자막이 땅 하면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끝나는데 그 자막 이름이 싱귤레리티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싱귤레리티요? 네, 싱귤레리티.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잘 안 쓰는 싱귤레리티도 어려운 단어죠. 이것도 제가 온전히 설명드리기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제 글을 써놓긴 했지만 근데 개념적으로 제 머릿속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한 30%에서 40% 정도의 이해. 저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70%는 아직 저도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싱귤레리티 그래서 이제 특이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특이점이 뭐냐면 어떤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점이 있는 건데 그 지점을 뛰어넘으면 새로운 세상이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지능보다 AI, 인공지능이 더 우수해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사람을 뛰어넘는 요걸 이제 싱귤레리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구글에서 일을 하는 어떤 미래학자가 이제 처음 이제 언급하고 뭐 신문이나 뭐 논문 비슷하게 이렇게 내놓은 거기서 나온 얘기고요. 그 AI 시대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시점을 2045년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2045년. 20년 남아요. 20년이면 네, 금방 가죠. 20년이면은 뭐 한 70세 정도 되시나요? 아니요, 40대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종속된다.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좀 주객이 전도된다. 이 얘기는 우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 부정적인 측면. 우리는 지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가치거든요. 인간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 이것도 제가 잘 모르는 개념이지만 제가 써놓은 글을 의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의견이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것보다도 한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있잖아요. 이 가치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가치가 소외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AI에 의해서 소외되는. 그렇게 되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 인간 소외 또는 멸종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있어요.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얘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에너지나 자원. 우리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는 땅을 파야지 나오잖아요. 또는 태양광을 통해서 솔라 하시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뭔가 에너지를 집약을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에너지를 모으는 그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만한 패널로 한 가정이 1년 이상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자원 이런 생산 방식이 AI로 인해서 극도로 발전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뭐 논밭에서 2모작, 3모작, 4모작, 5모작 이런 거 다 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식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빈곤, 기아 뭐 이런 부분도 종식될 수 있다. 지금도 뭐 이제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일부 보여주고는 있죠. 그런데 제한된 그런 농업에서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 다가오지는 아직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또 AI라는 의미가 이제 인공지능이 높아지다 보면 이제 뭐 자율의 어떤 것도 좀 많이 좀 강화가 될 것 같은데 스마트 팩토리와 AI하고의 어떤 접목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게 됐다는 네,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싱귤레리티를 얘기를 했으니까 싱귤레리티는 굉장히 그 고도화된 AI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움직이는 실체, 이걸 피지컬 AI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제조업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조업에는 다양한 그 로봇들이 주로 로봇 팔이 움직여서 그렇지. 뭘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로봇가 있잖아요. 걔는 땅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로봇 팔이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땅에 이렇게 붙어서 공장 플로어에 붙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BB처럼 그 미션을 주는 거죠. 여기서 점 용접을 하고 용접을 한 다음에는 두 개를 붙인 거를 확인하고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불량이면 다시 조립하고 불량 아니면 다음 공정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얘가 태어나는 거죠. 그게 공장 현장에 있는 자율 AI 로봇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율 AI 로봇이. 예. 그 친구가 인간이 하기 어려워하는 인간이 하기 힘든 작업을 대신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로봇 팔이나 이런 것들이 대신 하고 있고 서비스업에서 이렇게 음식 배달을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죠.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제조업으로 들어오면 더 어렵습니다. 미션이 명확해야 되고 또 분량이 있으면 안 되고 제조업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그런 거죠. 굉장히 정교하게 가는 거거든요. 음식 배달은 5번 테이블인데 6번 테이블하고 5번 테이블하고 중간에 딱 들어와도 이게 내 음식이면 가져다가 먹잖아요. 제조업은 안 그런 거예요. 딱 오차가 없이 그 자리에 딱 가서 서서 그 작업을 해야지만 가능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로봇, AI 자율 로봇이 필요한 거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요즘은 그 쿡하는 그 웍질을 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있죠. 로봇가 계속 웍질을 하는 거죠. 그 싱귤레리티 시점에 오면 AI가 고도로 발달되면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로봇가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그거를 웍질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균일하게. 얘는 지가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AI는 인공지능은 자기 작업을 그 상황에 맞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판단하고 인지하고 10번 하는 거로 프로그래밍 돼 있어서 10번으로 가져가 주는데 어떤 날은 10번을 했는데 잘 안 되는 날은 자기가 한두 번 더 하고 그게 이제 AI인 거죠. 근데 싱귤레리티가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AI가 인간의 어떤 지능보다도 뛰어넘는 그 시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걔네들이 우리 인간을 조종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게 이제 이게 비비 프라이트 아이즈 송의 그 핵심 내용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의 이 애니메이션에. 이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비가 살고 있는 시점이 2061년이에요, 지금. 이게 후루룩 시간이 100년이 훅 지나가요. 2161년이잖아요. 2161년 상황이 애니메이션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때 상황은 뭐냐면 AI가 로봇 AI, 피지컬 AI예요. 그 AI가 그 인간을
죽여요. 인간을 공격해요. 인간을 막 죽이고 인류가 막 그 도망 다니고 막 그런 환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AI가 폭주하면 AI가 싱귤레리티가 빨리 오면 인간에게 재앙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2061년으로 가서 AI 발전을 늦춰라. 그게 싱귤레리티 계획이에요.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 하면 2161년에 살고 있는 마츠모토 AI를 2061년으로 보내서 비비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비비에게 새로운 사명을 넣어줘요. 노래 부르는 것 더하기 싱귤레리티 AI 폭주를 막아라. AI가 폭주되는 그 제일 첫 발자국이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는 거를 막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령이. 그래 마츠모토가 들어와서 비비한테 새로운 명령을 줘. 너 저 의원이 AI 명령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방해해. 못하게. 그래서 싱귤레리티가 가지 않도록 2161년에 가면 인류가 완전히 AI 폭주로 멸망하니까 그거 안 하도록 해라고 하는 게 요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또 철학이 그 얘기예요. 심오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AI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럼 그거를 싱귤레리티를 늦추는 그 미션이? 여기에 이제 써놨는데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AI 명명법은 제지해요. 그 의원이 죽어요. 그거를 제지를 하는데 그로부터 10년인가요? 15년 뒤에 AI 인권법이 나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또 AI 인권법. AI는 하나의 인권이다. 인권을 줘야 된다. 네, 그게 AI 명명법하고 AI 인권법하고 같은 거거든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형태로. 다른 형태로 또 나오는 거죠. 요건 애니메이션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AI법 만든다고 하잖아요. 유럽도 만든다고 하고요. 미국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업체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거대 자본을 가지고 국가 주도로 AI를 육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이런 AI 피해가 있으니 규제를 먼저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중국, 그 다음에 미국이 각각 AI를 대하는 방식은 살짝 달라요. 다르게 지금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막 이렇게 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늦지 않게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AI를 얘기하고 비비 이 애니메이션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나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인간의 가치나 사회의 현상이나 이런 거로 보지 말고 제조업으로만 한정돼서 한번 이렇게 좀 그렇죠. 들여다보자. 제조업에서는 이런 AI의 발전은 그 어느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 어떤 회사는 경쟁력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대표가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이 있는데 AI라고 해서 채용을 안 하겠습니까?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AI를 채용을 한다는 거는 그 시점의 문제지. 어떤 한 선두 업체가 AI를 채용해서 피지컬 AI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돌아가 찾아가지고 조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눈으로 보고 통과시키고 자기의 미션을 제대로 그 라인에서 그 공정에서 해결을 해주는 AI 로봇, 자율형 AI가 되는 거죠.
그 AI를 차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제조업에 다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AI 경쟁력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이 경쟁 시대에 자율형 AI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네.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게 뭐냐면 AI가 공장 라인에서 흘러가는 공정 라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셀 방식이든 컨베어 방식이든. 그리고 얘가 뭘 좀 조이려고 하는데 컨베어가 훅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쫓아가서 할 수밖에. 그래서 요 사이에는 커넥티비티가, 연결성이 필요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 스마트 공장 사업, 스마트 공장 사업은 제조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표준화된 제조 데이터를 제대로 잘 서버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제조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미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실력과 또는 그 히스토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선두권에 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의 어떤 방향성과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시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에 뭐 단장님 아까 싱귤레리티 이야기 하시는데 싱귤레리티가 다가왔을 때에 그건 싱귤레리티는 각 국가마다 도래하는 연도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죠? 어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후진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뒤에 올 수도 있는 거. 그러면 그 간극을 채울 수 있는 게 단장님의 역할인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장님은요. 그죠? 왜 갑자기 아까 뭐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진짜 막 그 싫은 소리 막 하시더니 여러 독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요? 우리 저기 대표님께. 진짜 제가 지금 얼굴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지금 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의 또는 우리 추진단의 뭐, 노력, 그러니까 관심, 아주 작게는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꾸준히 우리 전문가 그룹들이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언해주고 그걸 정책적으로 차용해줬던 우리 중기부뿐만 아니라 온 정부가 과거의 모든 과정에 있었던 모든 정부들이 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의 눈으로 보는 AI, 인공지능. 애니메이션을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쉽게 그냥 보고 그냥 재미있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을 단장님은 또 이렇게 매의 눈으로 스마트 공장의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 보고 역시 꾸는꾼이다. 여기서 이 꾼이라는 거는 일꾼을 좋은 뜻입니다. 그렇군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여튼 뭐 대단하십니다. 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질문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예정에도 없던 당황스럽게 만드는 질문을 자주 해주셔가지고 사실 너무 감사하고. 아니요, 저는 단장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쉽게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전혀 문외한 사람들도 굉장히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만약에 단장님이 막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질문 안 하죠, 못 하죠. 고맙습니다. 안강님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 톡톡 갈수록 재미있고 또 좀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뭐 마지막으로 한번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AI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저한테 좀 잘 좀 가르쳐 주실 분 찾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